윤석열이가요 갑자기 아무런 근거 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한 의대생들이 학교를 다 떠났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매불쇼에 나와서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할 자신 있지만 이 의료대란 문제는 해결하기 나는 어렵다. 나도 이건 자신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참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1년 5개월 만에 의대생들이 이 전원도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일단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의대협은 새 정부와 국회가 제시하는 의학 교육 및 수련 정상화를 신뢰하며 이번 의정 갈등과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생으로서 배우는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그런 학사 정상화라는 것은 어찌되었건 교육 총량의 차원이나 아니면 질적 차원에서 전 정부가 계속해서 해왔던 학사위원회와 달리 압축이나 날림이 없이 이제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방학기나 아니면은 계절학기 수업 등이 있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모두 이용해서 어찌되었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의 그런 감소 없이 이제 교육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드린 것이고요. 네.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이 부분을 물밑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한 국회의원이 존재했습니다. 네. 머리가 계속 풍성해지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거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회의한 것만 계산해 보니까 총 한 50번 정도 의료계를 만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우와. 되고 나서 특히 의원님이요? 예, 우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한 20번, 우와. 50번 중에 한 20번 우와. 정도 미팅을 해왔고 그 가운데 이제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아까 이제 멘트에도 잠깐 나왔을 것 같은데 국회나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 정상화라든지 이런 방안을 믿고 그건 이제 차후에 이루어질 거지만 그렇습니다. 전에는 뭔가 좀 돼야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제 믿고 일단 들어가겠다라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근데 이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게 우리 국민도 의사가 필요합니다. 네. 네. 다 떠나면 우리 누구한테 맞습니다. 치료받아?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하게 필요한 존재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니들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다가 또 니들 마음에 들어오면 또 와? 그래 또 너네 편이 봐줘가지고 또 뭐 방학 때 뭐 이렇게 해갖고 에라 이 새끼들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냐? 이게 두 가지 의견이 공존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환자 협회인가요? 네. 거기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한테는 필요한 존재는 맞다. 하지만 반성이 선행돼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던데 와 맞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인력은 굉장히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건 맞죠.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 의사가 한 해 한 3,050명 정도 배출이 되는데 올해 이제 배출될 의사 예상 숫자가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분이요? 그럼 10분의 1이거든요. 와. 근데 이 상황이 더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붕괴죠. 예, 의료계가 사실상 붕괴되거든요. 붕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양가적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네. 이 상황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아마 그 필요성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복귀를 이제 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협 회장은 국민께 사과한다고 2번이나 허리 숙여서 인사를 했고 필수라든지 지역에서의 의료의 원활한 전달, 제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의협도 이제는 발벗고 나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꼭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의료 체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특히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공보이라고 의료 시설이나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 파견되는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군의관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의료 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좀 서둘렀다 네. 이런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어찌됐든 지금 풀릴 기미가 보여가지고 참 다행스럽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똑같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야 결국은 또 되더라 라는 이 성공의 기억이 훗날 예. 가령 의료 개혁을 하려고 시도할 때 네. 이 성공의 기억 때문에 이 학생들이 또 행동으로 나섰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의료계 특히 이제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던 거는 2,000명 의대생 증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근거 없는 정책을 그거는 밀어붙이면서 너무 발생한 맞는 것이고 말씀이죠. 네.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나왔고 특히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 3일 날 내란 때 포고령에 포고령에 있었어. 처단하겠다고 해버린 처단하겠다.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대화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을 야기했고 심지어 우리를 처단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다. 이런 심적인 고통, 어려운 점도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의료 인력 증원 문제 등은 이미 의료계를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라는 걸 만드는 법을 올 초에 통과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서 논의돼서 나오는 정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료 인력을 수급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놓으셔도 좋다.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데이터 근거에 그렇습니다. 따른 증언에 대해서는 의료계도 동의하기로 했다. 그것도 설득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지만 어. 1년 정도 설득해서 일단 그 법을 통과시켜 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복귀하는 사람들도 뭐 의료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없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합의된 수급 추계 기구에서의 추계에 따라서 의료 인력을 정하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그래서 책임 그런 있는 부분이 정부 있고요. 여당에서는 이 의료 대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 의료 대란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실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분들 특히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전공이 너희들 현장 떠났고 의대생 너희들 교육 안 받겠다고 한 부분에 그렇지.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도 피해를 받았고 엄청난 피해 또 봤죠. 고통을 받았다. 예. 이런 분명히 불편한 감정 이런 그렇습니다. 게 있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 인력을 원활하게 또 공급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어려워. 그런 부분을 풀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있을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의협도 성명을 발표하거나 모두 발언하면서 이후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인력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통과된 법에 따르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커버는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 친구들이 이 학생이면 학생, 전공이 아직 복귀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성실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또 국민 정서에도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민주주의의 본질이 갈등 조정이에요. 사실 혁명보다 어려운 게 타협에 의한 개혁이거든요. 우리 이제 체육 사회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힘으로 해서 한다면은 한쪽은 이게 패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도 패자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공화정의 원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 모자라더라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자.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 박주민 의원을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야당 시절부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 최악의 갈등 상황으로 가는 고리를 안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거거든요. 진짜 민주주의자로서 국회의원의 모범으로서 제가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야, 박수 갑니까? 와, 박수 갑니까? 근데 아직 이게 첫 단축인 건데요. 네네. 첫 단추가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복귀 타이밍도 더 늦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트리플링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할 수 있는 정원의 3배까지 한꺼번에 교육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그건 있어서 불가능하죠. 시기적으로 조금 제게 좀 챙길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하여튼 국민분들이 불편해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화도 나실 수도 있겠는데 저도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저한테도 지금 뭐 문자도 들어오고 그죠? 막 네, 하는데 욕 많이 먹으실 것 같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좀 필요한 조치였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네. 나머지 과정도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최선을 그렇습니다. 다해서 좀 풀겠다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 이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 현실과 이 정서에 대한 부분, 그것이 왜냐하면 실제적 피해가 있었기 네,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매우 예민하게 다루셔야 된다는 네, 점은 맞습니다. 꼭 예. 제가 전달해드리고 그 부분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잘 챙기겠고요. 특히 네. 이제 의대생보다는 전공의에 관련돼서 국민 정서가 좀 복잡해요. 아 전공이 부분도 의대생들은 있지. 학생이었고 네. 전공의는 어떻게 보면 의료 현장에서 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역할 하다가 예,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의대생들보다는 전공의에 대해서 참 복잡한 감정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 계속 강조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네. 아직 전공의의 경우에는 복귀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할 때 방금 지금 최욱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그 복잡한 감정, 네. 복잡한 시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좀 녹여낼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석고대죄 네. 플러스 앞으로에 대한 각오와 약속 네. 요거까지 같이 가줘야 된다고 네. 봅니다. 예. 사실 뭐 이게 어렵죠. 아니 제가 뭐 쉽다는 건 아닙니다. 네. 어렵죠. 보건복지 현장 와서 연금 개혁, 모수 개혁도 합의로 처리했고. 아, 그거 진짜 어려운 지금 부분이야. 28년 만에 예.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심은 머리가 다 빠질까봐 지금 다시 다 빠질까봐 제가 지금. 일하면서 네. 머리 네, 잘하는 어렵죠. 거 아니에요? 어렵죠. 근심이 너무 많으니까. 어렵죠. 예,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야. 네. 근데 하여튼 여당으로서 예. 또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또 어느 정도는 좀 안고 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또 원점으로 가면 이게 윤석열이가 진짜 원흉이거든. 네. 윤석열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 원흉.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아휴. 그 휴유증은 4, 5년 이상 계속 갈 것이고요. 그렇죠. 특히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전공의들이 이탈했을 때 또 서울 지역에서는 먼저 그 자리를 채운다고 지방에 있는 의료 인력을 또 끌어올렸어요. 아. 그래서 특히 지방 쪽에 의료 붕괴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놔두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각별히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런 이제 학사 일정이라든지 복귀라든지 이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각 의대별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대생들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복귀에 대한 절차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게 되면은 각 학교마다 학교에 따른 학사 일정들을 구성해 가지고 진행이 될 거고 다만 여기서 국민분들께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위 말하는 특혜나 유연화는 없다. 이분들이 이수해야 될 학점 다 이수한다는 거 전제로 지금 학생들도 복귀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모든 학점들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 채워서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점, 네. 그 점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특혜로 인식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뭐 네. 겨울방학 방학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용한다는 다 거잖아요.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업을 다 듣겠다는 예.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것도 특혜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예,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그런 예. 부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아 그렇잖아요. 아니 뭐 니들은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중에 네. 생떼 쓰다가 뒤에 와가지고 그렇게 몰아서 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계절학기 들을 때 온풍기 안 틀어주고 계절학기 여름 계절학기 여름학기 때. 온풍기를 틀어버릴까요? 네, 이게 참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네. 댓글도 의견이 맞아요. 분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분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연금 개혁 제가 모수개혁 했더니 참 욕도 많이 먹었는데 네, 맞아요. 또 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구조개혁이 잇따르겠지만 그 네. 원흉은 지금 안에서 돈 없다, 아, 운동 시켜달라, 안 에어컨 나간다, 틀어달라. 에어컨 틀어달라 참. 했으니 아, 진짜 막 미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까지도 의료 대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정부가 건보 재정에서 갖다 쓴 돈이 수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피해를 또 3, 4년 복구하면서 쓸 돈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진짜. 예, 진짜 맞는 말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